안녕하세요. 저는 까마득한 유년 시절부터 결혼할 남자가 생긴 지금까지 안정된 가족을 얻기 위해 굳은 상처를 받으며 이겨온 33살 미혼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봐도 불쌍할 정도로 자리 잡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제 인생이 워낙 기구했다는 건 알겠다만 왜 하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원래 사는 게 이 정도의 고달픔을 겪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한 마음에 여기저기 발자취를 남기다가 사연이 가득한 곳까지 찾아오게 되었네요.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는 지금도 과거 일을 되뇌려 하니 가슴이 저미도록 아프지만 이 사연을 남기는 곳이 험난한 고민들을 버려놓고 갈 수 있는 쓰레기통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만 이 아픈 시절을 내려놓고자 써내려가 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악몽은 유년 시절부터였지만 어쩌면 더 어린 아기 때부터 지속된 불행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연인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사무치게 괴로운 일이 있다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도 처음엔 몰랐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다는 것도 학교 선생님이 저만 불러 따로 상담을 할 때 알았죠.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그랬습니다.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때리냐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이 몰래 상담실로 데려가 물었죠.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말하라고. 제가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가정에 살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눈치채었고 제 어린 마음에 엄마 아빠와 제 존재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제 인생이 불행한 걸 넘어서 제 자체가 불운의 부적 같은 존재가 된 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그때 겨우 7살짜리 유치원생이었는데요. 남들 가기 싫어서 땡깡 부렸다던 유치원을 저는 출석조차 거의 못하고 있는 지경이었죠. 엄마 아빠가 종종 싸웠는데 그때마다 무서웠던 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면 저는 다음날 유치원을 결석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서로 싸우고 미루기 바빠서 저를 신경 써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눈치 보며 살던 삶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싸웠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의 다툼이라는 것도 그땐 몰랐죠. 한 번은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던진 물건에 맞아 눈이 밤탱이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아팠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게 급선무였어요. 엄마 아빠는 그 물건에 제가 맞았다는 걸 알았음에도 저를 살펴주기보단 서로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금세 다시 날아다니기 시작한 물건은 주변 가구들을 맞추며 다 늦은 밤 큰 소리를 내었어요. 한 번은 방음이 약한 집이라 싸우는 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새벽 늦게 지속되어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는 별일 아니라고 죄송하다는 말로 수월하게 일을 넘겼죠. 유치원 때는 경찰이 뭐든 다 해결해주는 정답인 줄 알고 경찰에게 다 일러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너무 죽일 듯이 싸운다고요. 매일 그런 생각만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어요. 정말로 가서 말할 용기는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혹시 저도 혼날까봐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 번은 아빠가 엄마에게 손을 대는 소리까지 났는데 그때 한 번 방에 숨어 있다가 밖을 내다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나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욕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보고 있으니 더 이상 손찌검은 하지 않았죠.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때마다 유치원을 결석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선생님도 계속 전화 오다가 엄마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만 남기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유치원에 간섭이 귀찮았는지 끝내 저를 졸업시키지도 않고 유치원을 끊어버렸습니다. 남들은 7살 때의 기억이 너무 옛날이라 없다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 중에도 엄마 아빠 했던 대화들 중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말들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애만 없었으면 바로 이혼 서류 들고 왔어. 애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아주고 있는 거야. 나 정도 되니까 당신처럼 능력 없는 남자랑 살아주는 거라고.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면서 육아까지 소홀히 해? 당신이 사람이야? 매일 밖에서 회식하느라 술 퍼먹고 들어오면 그때까지 애한테 시달려야 되는 나는 안 피곤해? 육아는 나만 해. 내가 애 보면서 집에서 썩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그래, 말 잘했다. 육아를 너만 한다고? 매일 아침 애 깨우고 챙겨서 등원 보내는 건 나거든. 새벽 내내 휴대폰하고 누워서 늦게 자고 점심 다 될 때쯤 방에서 기어 나오는 사람이 뻔뻔하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야말로 애 혼자 키우는 기분이야. 직장 다니느라 삭신이 쑤시는데 아침에 애 챙겨서 같이 나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인지 알아? 회식도 빠질 수 없는 회식이라서 가는 거지. 그래도 내가 집에 꼬박 왔다는 거 몰라서 이래? 이건 조금 늦게 깨달은 건데 엄마 아빠는 싸울 때마다 꼭 저를 언급했어요. 저를 생각해서 위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누가 나 때문에 더 힘든가 대결하는 것 같은 대화였죠. 계속 듣다 보면 저라는 존재 때문에 싸우는 걸로 들렸고 어쩔 땐 제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럴 거면 저를 키우지 말라는 소리는 차마 못 해봤어요. 어렸다 보니 엄마 아빠란 존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알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 머릿속에 없던 나이였으니까요. 결국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것까지 모두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혼이 뭔지 모르다가 나중에 집에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혼이란 단어를 인지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서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또 싸우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뜬금없이 기대를 했었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양육비 때문이었다는 걸 들었고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양육비의 의미를 물어본 뒤에야 알았어요. 하도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엄마 아빠한테 더는 기대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엄마 아빠가 들어올 공간이 마음속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죠. 며칠간의 공방전 끝에 저는 아빠를 따라오게 된 거였어요. 아빠는 회식 때문에 여전히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아빠가 평일은 매일 새벽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주말이면 저와 함께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도 아빠가 집에 있는 주말에는 배달을 시켜 먹었지만 아빠가 잘 없는 평일에는 저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학교 마치면 남들 학원 갈 때 저는 곧장 집으로 귀가했거든요. 거의 TV가 제 친구나 다름없었죠. 요리 프로그램을 주로 보며 밥을 하는 방법, 국을 만드는 방법, 요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익혔어요. 간단한 국을 끓일 줄 알게 되다 보니 아빠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콩나물국을 끓여본 적이 있어요. 이혼하고 한 번도 아빠가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고맙고 미안하다고도 얘기해 주었어요. 그렇게 표현해주는 아빠의 말이 좋아서 저는 그 뒤로 더더 요리를 공부해 아빠한테 밥을 해주었죠. 그런데 한날 아빠가 새벽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 풍기며 제 침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저를 부둥켜 안고서 하는 말 때문에 저는 오랜만에 묻어놨던 상처가 드러나는 기분을 느꼈어요. 은주야, 아빠가 은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은주한테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워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 일하는 것도 힘이 안 나고. 역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힘이 나는가 보다. 아빠가 하는 술주정에서 저는 서운한 감정만 솟구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난다면서 여기서 아빠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다는 걸 느꼈죠.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이런 술주정이 갈수록 심해질 무렵 어느 날부터 아빠가 주말마저 집을 나서는 겁니다.
아빠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잠깐 나갔다 온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이 다 늦은 밤이 되고 어떤 날은 외박으로 들어오지 않기도 하였죠. 아주 늦게 아빠가 말해준 건데 알고 보니 아빠한테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더라고요. 그 여자분과 이미 결혼 얘기를 끝냈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빠가 덜컥 새엄마 될 사람이 있다며 통보받은 셈이 된 거죠. 그러나 문제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엄마는 무슨 아빠가 정작 중요한 저의 존재를 그 아줌마한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했다는 건 밝혔지만 그 사이에 애가 있다는 건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말이 저를 심장을 한 번 더 후벼 팠습니다. 저보고 정말 미안하지만 그 아줌마랑 꼭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제부터 친엄마랑 살라고 하는 겁니다. 저란 사람은 하늘에서도 포기한 아이일 뿐인 걸까요? 제가 무너질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더군요. 아빠가 저를 친엄마한테 맡기려고 전화하는 걸 몰래 엿들었는데 친엄마가 대차게 거절하는 것만 목격한 셈이었어요. 애 나한테 던져놓고 자기는 인생 필요고? 양육비 내는 걸로 퉁쳤으면 애는 자기가 간수해야 할 거 아니야. 연락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받아줬더니 뭐? 난 이미 애 포기했어. 절대 못 키우니까 당신이 버리든 말든 알아서 해. 대신 버리면 그건 당신 책임이지 난 책임 같은 거 없다는 것만 알아도.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빠는 차마 저를 버릴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아줌마에게 저의 존재를 밝히는 방향으로 틀었을 겁니다. 그날 친엄마와의 통화를 끄는 아빠의 표정이 상당히 망연자실이었어요. 엄마한테도 버림받은 제가 과연 새엄마한테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미리부터 단념하고 있었고 제 눈으로 아줌마가 아빠한테 이별 통보하는 걸 목격하고 말았죠. 하교하고 돌아왔는데 아빠가 애걸복걸하며 아줌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친엄마한테도 보이지 않았던 구질구질한 모습을 다른 여자 앞에서 보이고 있는 아빠의 모습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줌마가 생각 외로 저만큼이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아직도 그때 얼어붙었던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을 빠져나와 대문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아줌마가 곧바로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아빠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 아줌마가 무섭게만 느껴졌어요. 이 아줌마의 손에 내 인생까지 걸려있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아줌마의 눈을 피했죠. 많이 놀랐지? 아가야, 네가 이 집 딸이구나? 미안하다. 어른들이 네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였어.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구나. 밥은 먹었니? 아줌마는 고사리 같은 제 손을 잡아주며 저와 똑같이 쭈그려 앉은 채로 마주하더군요. 그때 뒤늦게 따라온 아빠가 아줌마를 말리며 나라는 아이는 절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나는 곧 친엄마한테 갈 아이니까 우리 둘이 결혼해서도 나를 신경 쓸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설득하기만 했어요. 아빠 눈에 제 마음은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아빠는 완전 이 아줌마한테 빠져 있었어요. 아줌마는 아빠에게 화나 있는 상태라 외면만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를 한참이나 만져주며 사과만 하는데 제 입장에선 당최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줌마가 저라는 존재를 알고 아빠에게 매몰차게 이별을 요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결혼은 무산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의외로 아줌마는 아빠와 결혼을 진행하더군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 저와 아빠가 사는 집에 미리 들어와서 저를 유난히 많이 챙겨주셨어요. 등하교를 신경 써주시고 식사도 꼬박 만들어주셨죠. 처음엔 제가 알아서 식사를 차리는 걸 보고 아줌마가 아빠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아빠는 아줌마를 많이 사랑하는지 친엄마한테 하던 것과 달리 아줌마한테는 절절 매기만 했어요. 그렇게
아빠와 아줌마가 결혼하고 나서 아줌마의 제안으로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날은 아줌마한테 이곳에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고마워도 내가 고맙다고 해야지. 아줌마야말로 우리 은주 옆에 있을 수 있게 허락해줘서 고맙기만 한걸. 아휴, 이 어린 것이 어쩌다가 못된 어른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저 저를 친엄마한테 보내지 않아줘서 고마운 마음에 단지 인사를 했을 뿐인데 아줌마가 한참 동안 저를 안아주어서 놀랐어요. 아줌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몇 년 지나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집에 모르는 식구가 생긴 셈이다 보니 혹시나 쫓겨나진 않을까 일상처럼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아빠랑 아줌마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매사에 긴장을 하였죠. 하지만 아줌마는 제가 생각이 자라고 몸이 어른과 같이 성장할 때까지도 한결같이 딸처럼 대하며 제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해 주시더군요. 아빠가 저에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아줌마를 눈치 볼 때도 아줌마는 망설이는 것 없이 제게 모든 걸 쏟아 부으셨어요. 처음엔 부모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어른의 애정이 낯설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줌마의 일관된 관심 덕분에 마음의 경계가 사르르 녹더라고요. 솔직히 고등학교 입학하고부터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까마득할 정도였어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줌마는 안타깝게도 난임이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 아이를 좋아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난임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네요. 단지 그것 때문에 저한테 지극정성이었던 건 아니고 저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아줌마를 보는 눈빛이 너무 겁먹어 있어서 저한테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줘도 눈치만 보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서 마음이 아팠대요. 저는 아줌마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부터 완전히 마음 놓고 눈치를 내려놨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아빠보다 아줌마한테 훨씬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저 때문에 아줌마가 고생할까봐 눈치만 보던 아빠도 어느덧 마음 편히 아빠 노릇을 해주더군요. 저는 아빠가 이렇게나 자식한테 애정을 줄 수 있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친엄마랑 싸우고 화가 난 채로 저를 유치원 등원시켜주던 모습이 선명한데 아줌마를 만나고부턴 하루하루가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사이 좋은 아줌마와 아빠 덕분에 차츰 가정이 안정화되어 갔고 대학까지 잘 졸업을 하였어요. 아줌마가 아빠를 꽉 잡고 살아서 아줌마의 의견이 곧 아빠의 의견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줌마가 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가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하게 해주신 덕분에 저는 평소 좋아했던 피아노 쪽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예체능의 길은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부모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웬만큼 살아남기 힘들고 부모님 등골 빼먹는 불효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줌마는 제가 속 편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주었어요. 심지어 아줌마는 저와 친해지고자 원래 하고 있던 일을 잠시 그만두기까지 했어요. 아빠 혼자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도 제가 무난히 예체능을 배울 수 있었던 건 아줌마 집안이 좀 넉넉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참 커서 알게 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선뜻 지원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빠가 왜 아줌마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재능도 있었고 아줌마 지원 덕분에 부족함 없이 배웠던지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어요. TV에 종종 나올 정도로 얼굴을 알리기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하셨어요. 이런 든든한 지원군들 덕분에 저는 첫 대회에서 상금까지 타게 되었고 모든 상금을 부모님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선물 사는 데에 소진했죠.
무엇보다 제 빈약한 마음을 충족시켜주신 부모님을 위해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대회에서 수상을 할 때마다 꼭 가족에게 보답을 하며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세계적인 대회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수상을 한 것도 아닌데 해외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집안에선 벌써 경사가 따로 없었죠. 한국을 뜨기 위해 공항을 찾은 그날은 제게 평생 기억될 아픈 순간이기도 했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따뜻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위해 연차까지 썼고 아줌마와 함께 배웅을 위해 공항으로 바래다 주었어요.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돌아올 텐데도 유독 아줌마가 눈물을 보일 만큼 헤어짐을 아쉬워하더군요. 우리 은주, 언제 이렇게 커서 집을 떠나게 됐을까? 너무 자랑스럽고 잘 커져서 고맙네. 같이 가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혼자 가서도 잘할 수 있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숙소 들어가서도 연락하고, 아줌마는 은주 연락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휴, 내 정신 좀 봐. 큰일 하러 가는 애한테 또 쓸데없이 부담을 주고 있네. 아줌마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잘 해내고 와. 우리 은주는 잘할 것 같아. 아줌마가 원체 아빠도 단숨에 휘어잡으시고 저를 위해서도 당차게 뭐든 해주시던 분이라서 늘 대단하고 굳센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후로 보여주지 않던 눈물을 지금 또 보이시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세월이 확 느껴져서 기분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아줌마. 아줌마가 주신 은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제가 잘 된 건 전부 아줌마 덕분이에요. 아빠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인 걸 어떡해요. 우리 아빠랑 결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받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잘하고 올게요. 저도 이제 아줌마 없으면 못 살게 됐거든요. 연락은 귀찮다고 할 때까지도 꼬박꼬박 할 테니까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아빠랑 식사 거르지 말고 잘 지내고 계셔야 해요. 제 말에 아줌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중간중간 고맙다는 말만 연신하셨어요. 옛날에는 아줌마 품에 제가 쏙 안겼는데 아줌마가 원래부터 체구가 작은 분이라서 이제는 제가 더 듬직하게 안아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온 마음 담아서 아줌마를 묵묵히 보듬어 주었어요. 그렇게 한참 아쉬운 시간을 가지며 아줌마와 저만의 인사를 나누고 있던 찰나였죠. 아줌마와 포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거친 손길로 저와 아줌마의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 사이를 차지하고 들어온 사람은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여자였어요. 웬 아줌마가 제 팔을 꼬집듯 꽉 붙잡고서 눈물을 그렁그렁 내고 있는데 순간 이 여자가 누군지 알겠는 겁니다. 다름 아닌 근 2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친엄마였죠. 제가 친엄마를 알아보고 당황해 있을 무렵 아빠가 먼저 나서서 친엄마를 떼어냈어요. 사정없이 친엄마를 바닥에 내치더군요. 이 여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썩 안 꺼져? 무슨 낯짝으로 내 딸 앞에 나타나서 행패야. 내가 다신 연락하지 말랬지. 은주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던 말 잊었어? 도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내 딸 내가 만나러 왔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엄마 된 사람이 어떻게 딸을 잊고 살겠어? 당신 보러 온 거 아니니까 저리 비켜. 우리 딸, 우리 은주,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마는 매일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한숨도 못 잤는데. 엄마 생각 많이 했지? 아휴, 왜 이렇게 말랐어? 저 아줌마랑 아빠가 괴롭히든? 너 객식구 취급하고 그랬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어린 것 괴롭힐 데가 어디 있다고 애를 이렇게까지 굶겨놓은 거야? 저를 어루만지는 친엄마의 모습은 제가 어릴 적 봤던 그 깡센 모습과는 많이 다른 얼굴이었어요. 친엄마는 생각보다 많이 꾀죄죄하고 궁상맞다는 표현이 들어맞을 만큼 안 좋아 보였죠.
분명 아빠가 몰래 통화하는 걸 들었을 때 친엄마도 아빠보다 능력 좋은 새 남편을 만났다고 엿들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새로 만든 가정마저 파탄이 났나 봅니다. 친엄마의 몰골이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아빠가 말려도 계속해서 제게 달려들더군요. 어디서 그런 황소 같은 힘이 나오는지 아빠가 아무리 손을 써도 제 옷을 잡고 늘어지며 놓질 않았어요. 저는 그저 친엄마라는 존재 자체에 이미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당장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딸. 너무 늦게 왔지. 아빠라는 사람이 우리 딸 마음도 모르고 모르는 여자랑 살림이나 차리고. 너 혼자서 얼마나 눈치를 봤니?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랑 같이 오붓하게 살자. 엄마가 너를 그 구렁텅이에 혼자 놔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던지. 도저히 그런 곳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엄마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거야. 이 옆에 내가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야? 당신 그 새 남편이란 놈이 바람나는 바람에 버림받은 걸 어디다 대고 포장해. 기어코 딸내미 앞에서 밑바닥까지 보이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도 당신 체면 생각해서 이 꼴 된 건 비밀로 해줬건만 다 늙어서 이제 능력 좋은 남자 꼬실 형편이 안 되니까 아쉬워서 은주 찾아온 거 아니야? 나한테 은주 들먹이면서 연락하기 시작한 것도 은주가 텔레비전 나오고 나서부터인 거 내가 눈치 못 챈 줄 아냐고. 쪽팔린 줄도 모르고 버림받은 게 뭐 자랑이라고 거짓골을 하고서 나타나? 은주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 버림받다니? 내가 버린 거라고. 당신이 내 가정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말 조심해. 집에 있으면서 은주한테 내 얘기 그런 식으로 했지? 애가 내 전화를 안 받던데 당신이 사주해서 애가 나 피하도록 만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 착한 애가 엄마 한 번을 안 찾아? 얼마나 갈굼을 했으면 애가 이렇게 말랐어. 딱 봐도 견적 나오네. 엄마 보고 싶어서 오는 애 방치해놓고 둘만 좋은 시간 보냈겠지. 여자한테 미쳐서 애 속 썩고 있는 것도 몰랐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친엄마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자꾸 큰 소리가 오가니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빨리 친엄마를 부정했다면 여기서 일이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 정신을 차리기까지 좀 많이 지체되어 버린 거죠. 제가 친엄마의 몰골만 멍하니 바라보며 있을 때 밀려나 있던 아줌마가 급하게 나서서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결국 일은 갈 때까지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다 됐고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 놀란 거 안 보이세요? 이미 부모된 도리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뭐야 당신은 웃기는 아줌마네. 끼어들 때를 끼어드세요. 어디 남의 집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겁니까? 새엄마 주제에 진짜 엄마라도 되는 줄 아세요? 내 딸한테서 당장 떨어지세요. 제 딸이에요. 당신이 포기한 자식, 제가 마음으로 키운 딸이라고요. 그쪽은 이미 자격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제 새끼를 필요 없으면 외면하고 아쉬우면 다시 품고 그러나요? 하늘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자식한테 그 정도로 상처를 주고 떠났으면 양심이 있는 한 절대 나타나지 말았어야죠. 저는 제 딸이 당신 때문에 상처받는 걸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딸 기억에서 당신 같은 오점이 지워지도록 지켜낼 거라고요. 저는 친엄마 때문에 정신 놓고 있던 걸 이젠 다른 의미로 벙쪘어요. 아줌마가 저를 직접적으로 딸이라고 불러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은주 하면서 이름을 불러줄 때 충분히 행복하고 사랑받는 기분이었지만 아줌마가 저를 딸로 생각하고 있을까? 한 번씩 궁금하긴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확신을 얻은 셈이 되어서 어딘가 모르게 다소 허했던 마음 구멍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아줌마는 계속해서 친엄마에게 기죽지 않고 맞서기 시작했다만 친엄마 또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친엄마의 모습은 이렇게 드세고 기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어디서 감히 우길 걸 우겨야지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요?
어디서 남의 자식 주워서 자기 자식 행세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5점? 이봐요, 아줌마. 내가 친엄마인데 딸이 엄마한테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요? 정작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이 안 돼요? 아줌마가 지금 딸이 친엄마한테 가지도 못하게 맞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아줌마는 혈육이란 단어에 크게 한 방 먹었는지 더 대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군요. 아무래도 피 섞인 혈육이 더 강하다는 걸 속으로 느끼는 것 같았죠. 아줌마가 저를 딸로 부른 게 이날이 처음이었듯 저는 아직도 아줌마에게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줌마 입장에선 제가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친엄마에 대해선 저와 얘기한 것이 아닌 주로 아빠와만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니까요. 그때 아빠가 다시 친엄마를 잡아 끌며 우리 둘에게서 멀찍이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아빠를 뿌리치고 뛰어온 친엄마가 다짜고짜 저를 숨기고 있는 아줌마의 옷을 잡아뜯으며 다 늘어지게 당긴 겁니다. 아줌마의 얇은 옷이 한순간에 걸레짝처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내 자식 내놓으라고 이 도둑년아. 너는 엄마와 자식 사이를 방해하지 말고 비키란 말이야. 우리 애가 엄마 보고 싶다고 밤마다 울었을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애 마음을 진짜 알아? 친엄마는 아줌마를 일부러 나쁜 사람으로 만들며 소리쳤어요. 공항 실내에 친엄마의 고성이 쩌렁쩌렁 울렸죠. 주위에선 벌써 구경이 났는지 몰려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 피아니스트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바로잡은 저는 아줌마에게 손까지 대는 친엄마를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나서게 되었어요. 아줌마한테서 친엄마를 분리하며 있는 힘껏 밀어버린 후에 주위 사람 다 들릴 만큼 크게 소리쳤죠. 아줌마 누군데 우리 엄마한테 손찌검이에요.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가 너무 귀해서 함부로 못하는데 아줌마가 뭐라고 손을 대냐고요. 뭐라고? 은주야, 아줌마라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네 엄마야. 네가 걱정돼서 데리러 온 엄마한테 뭐? 지금 저 아줌마랑 엄마를 착각한 거 아니니? 아줌마는 옛날부터 그러셨죠. 돈을 너무 좋아해서 아빠랑 싸울 때마다 돈돈거렸잖아요. 아빠 몰래 생활비로 형편에 맞지 않은 쇼핑하면서 과하게 돈 날린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매일 제 옷방엔 엄마가 숨겨놓은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제 옷보다 엄마가 산 옷이 더 많았다고요. 자기한테 들어가는 돈이 부족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생활비 축내던 거 저라고 다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이때부턴 친엄마가 당황해서 입만 벙긋거리더군요. 옆에서 아빠는 엄마가 생활비를 쇼핑 돈으로 축내고 있던 걸 처음 알았는지 뒷목 잡고 난리셨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솔직히 아줌마가 더 미웠어요. 아줌마는 저를 볼 때마다 짜증을 내셨죠. 나 때문에 젊은 세월 다 망했다고 투정 부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사랑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늘 저보다 아줌마의 삶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제 존재를 탓하며 저를 낳은 걸 후회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는 다르거든요. 매일매일 말해줘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나는 몰랐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토록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전부 우리 엄마 덕분에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줌마한테 유일하게 고마운 게 뭔 줄 아세요? 양육비 주기 싫어서 저를 아빠한테 떠맡긴 거요. 저는 살면서 눈꽃만큼도 아줌마를 떠올려 본 적 없어요. 제가 아줌마를 그리워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똑바로 말씀드리는데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친엄마는 제게 밀려나 주저앉은 채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멍청하게 있었어요. 제가 하는 말들을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죠. 그런데 제가 새엄마를 챙기며 새엄마의 망가진 옷 위로 제 가디건을 벗어서 덮어주는 걸 보고 다시 일어나 저를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내 몸 망가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너를 낳았어. 내 젊은 시절 다 버려가면서 너 하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여자 지금 너 이용하는 거야. 너 잘된 거 알고 일부러 더 꽁꽁 묶어두고 단물 빨아먹으려는 거라고.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 인생은 아줌마 때문에 불행했고 우리 엄마 때문에 구제됐어요. 얼마나 더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멈추실 거예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마음 회방 놓으려고 들면 저 가만 안 있어요. 더 추한 꼴 겪을 생각 아니시면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의 매정한 태도에 친엄마가 억울하고 분하다며 눈물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망연자실한 그 모습이 꼭 이루려던 목표를 잃고 막막한 앞길에 주저앉은 실패자 같아 보였습니다. 친엄마는 여전히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대로 보안 직원한테 끌려고 말았어요. 끌려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저를 불렀고 하소연과 원망을 하면서 멀어지더군요. 저는 저보다 새엄마가 받았을 상처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친엄마가 확실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서 뒤늦게 새엄마를 살펴봤더니 새엄마가 울고 있는 겁니다. 역시 친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엄마, 저 사람은 신경 쓰지 마요. 저 한 번도 친엄마 그리워한 적 없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엄마가 주는 사랑만 마음에 담고 지낸 것도 너무 벅찼는데 제가 친엄마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요. 차라리 제가 친엄마 연락 받아서 좀 더 일찍 거절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저 때문에 엄마가 오늘 같은 봉변을 당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너무 딸 같고 소중해서 정말 딸로 바라보고 키웠는데 감히 너한테 확인받을 수가 없었거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엄마로 자리 잡히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용기도 없어서 불안했어. 그래도 기다려야지. 네가 나를 엄마로 봐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지 하는데도 이 불안한 마음이 참. 그런데 네가 나한테 엄마라고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분명 그랬지? 나보고 엄마라고 그런 거 맞니? 새엄마가 너무 좋아하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의외였어요. 제가 친엄마를 그리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호칭 때문이었다니.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감격하면서 올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새엄마 혼자서 확신 없는 제 마음을 기다리며 얼마나 불안했을까 생각하니 죄송하더라고요. 새엄마가 이 정도로 기뻐하는 줄 알았다면 제가 좀 더 빨리 엄마라고 불러볼 걸 싶어 후회가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 번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으나 쑥스러워서 그러지 못했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어른스럽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다면 새 엄마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텐데 지나간 나날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날로써 저와 새엄마는 좀 더 돈독한 모녀의 사이가 된 거죠. 새엄마는 저를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울다가 아빠가 달래주어서 겨우 눈물을 그쳤어요. 저는 새엄마와 아빠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를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기내에 앉아서 방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되뇌어 봤는데요. 새엄마를 달래주느라 잠깐 묻어두었던 저의 뒤숭숭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멍하니 앉아서 공항에서의 상황을 정돈하고 마음을 가다듬다 보니 착륙하기까지 금방이었어요. 비록 기사로 인해 저의 떳떳하지 못한 가정사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기사에는 친모가 아주 못된 계모처럼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재혼에 대한 편견이 있다 보니 보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새엄마를 안 좋게 보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다행히 댓글에는 친엄마를 향한 악플이 대다수였어요.
친엄마는 아빠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휴대폰을 많이 하고 SNS를 많이 접하던 사람이니까 아마 이런 기사도 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사 영상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것은 친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인심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죠. 어쨌든 친엄마는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곧 이사를 가게 되는데 현 주소도 모르는 친엄마가 이사 가는 주소를 알아낼 가능성은 아마 희박할 테니 더 이상 친엄마의 행패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출전한 세계적인 대회에서 아쉽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한국으로 돌아와 그토록 그리웠던 새엄마 품에 안겼죠. 역시나 뭐든 잘했다고 해주는 새엄마를 한 번 더 엄마라고 불러주며 그날 하루 내내 꼭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이후로도 내리막길 없이 단계적으로 차차 승승장구해 갔습니다. 하는 일에 열심히 매진하며 달리다 보니 한 번도 사귀어 보지 않은 남자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 첫 남자였음에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지금은 결혼을 준비 중이에요. 새엄마가 저의 행복을 위해 사위될 사람을 며칠 간격으로 살펴봐 주시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나이 먹고도 엄마의 품이 좋아서 결혼하고 나서도 제 부모님의 집에서 첫 출발을 할까 했는데 새엄마가 그건 말리더군요. 사위에게 안 좋은 장모로 찍히고 싶지 않다고요. 아빠는 사람 볼 줄 몰라서 그저 새엄마가 하는 대로만 따르고 있어요. 과거에 아빠한테서 받았던 상처도 이젠 꽤 많이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아빠가 한 번씩 제 방에 와서 과거의 일을 사과해 주시거든요. 어쨌든 저는 평생 이런 가족의 행복 따위 못 느끼고 살아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때는 그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만큼 힘들었고 막막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삶에 너무 소중한 새엄마의 존재가 등장하면서부터 인생이 대박의 길로 바뀌게 돼버린 거죠. 저에겐 이제 새엄마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아빠보다 새엄마가 더 좋답니다. 한두 살 나이를 먹다 보니 들은 말인데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그 길로 망조가 깃든다고 하잖아요. 제가 비록 친엄마 배에서 태어난 자식일지라도 지금 저에게 친엄마는 그저 제 가족 사이에 끼어든 불청객일 뿐입니다. 불청객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망조가 걷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다는 게 사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실수로 내 인생에 망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들이게 됐다고 하더라도 다들 나 때문이라며 스스로의 존재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꾸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 건 당연하게 부리셔도 될 권리입니다. 꼭 내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해요. 보기만 해도 필요한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속에 담긴 흉터들을 완벽하게 떨쳐내고자 키보드를 두들겼던 것인데 다 쓰고 나니 정말로 속이 시원하네요. 저의 마지막 마음의 짐을 여기에 모두 털어놓고 갑니다. 제 구구절절했던 사정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